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충전 시장을 사실상 천하통일하고 있는 데다가 인도에 생산 기지를 설립하고 있는 프로젝트까지 가시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 가격이 연일 폭등하면서 이제 $30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투자자들도 이익 실현을 하지 않고 계속 테슬라와 함께 달리는 분위기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우는 히말라야의 빙하들이 녹고 있는데 금세기 안에 최대 75%까지 녹아내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테슬라가 요즘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네. 전기차 충전의 표준으로 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이제 전기를 충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전기 자동차의 그 충전 시장을 테슬라가 선도하면서 사실상 전기 자동차 업계 부동의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기차 생산 업체들,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테슬라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거의 다 지금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기 자동차 만드는 생산 업체들이 전부 다 테슬라 충전기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 전기 충전기가 전기 충전의 어떤 표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경쟁하던 업체들인데 예전에는 전기 충전기까지 다 경쟁했는데 이제는 다 테슬라 방식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충전기 시장을 지금 천하통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네. 테슬라 충전을 표준으로 삼고 있나요? 네, 가장 최근에 그 리비안이 이틀 전에 발표를 했죠. 예. 테슬라를 쓴다고. 이 리비안은 미국의 전기 픽업 트럭 생산 업체입니다. 근데 그 이틀 전에 테슬라 충전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미국에는 북미 산업 표준인 DC 콤보, 즉 CCS 충전 단자, 이게 그 북미 산업 표준,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아우르는 표준인데 이것과 다른 것이 이제 테슬라 충전기 연결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그 북미 충전 규격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NACS, 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를 사용하고 있어요. NACS. 그래서 기존의 CCS 말고 NACS로 하고 있는데 이걸 리비안에 쓰겠다고 한 겁니다. 리비안뿐만 아니라 이미 GM과 포드 같은 대형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미 테슬라 충전 시스템 NACS를 채택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전기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전기 자동차 충전기 제조사들도 다 테슬라 걸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BTC 파워, 미국의 최대 전기차 충전기 제조회사인데요. 내년부터 2024년부터 자신들의 충전기에 NACS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기 제조업체들 뭐 ABB, eMobility, North America, 트리티움, DCFC, SK, 시그너트, BTC 파워 외에 이런 그 다른 고속 충전기 제조 업체들도 이미 테슬라 방식을 채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들 또 충전기를 제조하는 업체들 모두 다 지금 테슬라 밑으로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 또 충전기 제조업체들이 전부 이 테슬라 방식 사용에 참여한다면은 이 전기 충전 시장의 테슬라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예, 상당히 높습니다. 그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테슬라 슈퍼차저가 지금 12,000개 이상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슈퍼차저는 미국 내 전체 급속 충전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GM과 포드가 테슬라 슈퍼차저 채택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기존의 테슬라의 GM과 포드까지 합치면 70%.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이 급속 충전기, 전기 자동차 충전기의 70%가 테슬라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틀 전 리비안까지 가세했는데 리비안이 들어가니까 이제 70%를 넘어서서 더 높은 거의 이제 뭐 80% 가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뭐
테슬라 거를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연방 정부, 주정부도 테슬라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텍사스주가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들에게 예. 북미 산업 표준인 CCS 방식 외에 그 테슬라 표준 방식인 NACS 방식을 포함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테슬라 본사가 이거 텍사스에 있기 때문에 텍사스주가 테슬라에 확실하게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텍사스 주정부의 그 고속도로 충전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에 지원을 받으려면 텍사스주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테슬라 충전 방식을 도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텍사스 주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에 정부 차원에서 테슬라의 NACS 방식을 의무화하는 첫 번째 주가 지금 그 텍사스주가 됐고요. 이게 아마 뭐 다른 주로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연방 정부도 나서고 있죠. 연방 정부는 북미 산업 표준 DC 콤보 이 CCS죠. 북미 산업 표준인 CCS를 원래 선호했는데 이 테슬라 충전기가 이제 대세가 되면서 이걸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자로 CCS와 NACS를 동시에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소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가 연방 정부의 표준이 공식적으로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CSS와 NACS를 동시에 제공하는 곳에 연방 보조금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쓰는 건 안 되고요. 북미 산업 표준만 쓰는 건 안 되고 테슬라 것까지 같이 써야 연방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도 이제는 테슬라 시스템이 대세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고민이 좀 깊어졌죠. 현대자동차는 이제 미국에서 북미 표준 방식인 CSS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 방식을 써야 한다고 지금 뭐 연방 정부까지 나서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NACS로 이제 갈아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장재원 현대자동차 사장은 그 NACS 표준은 지금 큰 화두가 되고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고객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sooner or later 현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테슬라 충전 방식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기자동차 쓰는 분들 중에 가장 큰 불만이 전기 충전이 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좀 불만들이 있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표준으로 완전히 자리를 굳히면서 앞으로 전기 충전하는 것도 더 편해지고 간편해지고 빨라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더더구나 뭐 인도 진출까지 지금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재들이 더 많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로이터 통신이 그 테슬라 인도 공장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 미국 국빈 방문 중인 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 비공개 면담에서 인도에 테슬라 공장을 설립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그런 소식을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미국 외에 해외에 그 공장이 있는 경우는 중국 상하이, 독일 브란덴부르크 이런 정도인데요. 이제 추가적인 대형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인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인구 대국이죠. 최근에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에 테슬라가 대형 공장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까지 진출하게 되면 테슬라는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좋은 소식이 넘쳐나면서 테슬라 주가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네. 호재가 넘쳐나면서 테슬라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그 5.34%가 급등해서 274.4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270달러 넘어섰고요. 300달러가 이제 멀지 않아 보인다. 근데 이제 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관계없이 금리를 올해 안에 하반기에도 더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그 여파 때문에 테슬라도 어제 한 5% 이상 또 떨어져서 260달러대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현재 오늘은 좀 상승했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 270달러까지 회복은 못했고 263달러 24센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150% 이상 폭등했어요. 올 초만 하더라도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불안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호재가 쌓이면서 150% 2배 이상 2배 반을 폭등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사실 그 주주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마련인데 테슬라 주주들은 대부분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대로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뭐 눈앞에 사소한 이익에 급급해서 주식 처분하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홀드하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과연 이 300슬라 그 $300 이상 넘어가는 이제 300슬라가 언제 될 것이냐. 뭐 지금 금리 인상의 악재가 나와서 이런 식이면 한 며칠 안으로 300슬라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봐서는 또 300슬라가 이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지금 굉장히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테슬라 주식이 주도하고 있고 아무튼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또 테슬라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 또 앞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테슬라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구 온난화 소식입니다. 북극이나 남극 빙하가 녹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히말라야의 빙하도 많이 녹고 있다 이런 내용이 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통합산학개발센터가 바로 이틀 전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히말라야 빙하 관련 연구였는데요. 힌두쿠시 히말라야 지역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1세기 안으로 최대 75%까지 녹아서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제통합산학개발센터 보고서를 보면 2010년대 들어서 히말라야 빙하의 녹아내림이 굉장히 빨라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그 내용을 지금 경고했는데요. 그 이전 10년보다 2010년대 10년 동안 빙하가 65%나 더 빨리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그 산업화 이전보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지구 기온이 섭씨 1.5도에서 2도 정도가 상승하게 되면 평균이죠. 네. 평균이 그 정도 상승하면 이제 재앙적인 수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그 기후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온 상승 때문에 2100년까지 지구 전체 빙하가 30%에서 5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히말라야 빙하는 최악의 경우에 이제 75%까지 줄어들어서 한 25%만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으면은 그 주변 국가들의 큰 재앙이 되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국제통합산학개발센터의 분석을 보면요, 이번 보고서에 보면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내리면 주변에 뭐 네팔이라든가 부탄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이런 주변 국가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 2억 4천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홍수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요. 눈이 녹아서 물이 되니까 홍수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런 그 눈이 많이 쌓여 있어야 거기서 이제 강물이 기원하고 그래서 식수가 되는데 식수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힌두쿠시 히말라야는 이런 그 수많은 나라들의 식수가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유명 봉우리가 밀집해 있고 이 힌두쿠시 히말라야에서 발원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하천 지류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지금 뭐 2억 4천만여 명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이 히말라야 빙하에서 나오는 그런 물에 의존하는 담수에 의존하는 인구가 13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억 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막으려면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되는데 방법이 글쎄요, 뭐 그걸 있을까요? 우리가 알면 벌써 네. 실현을 했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 어찌 됐건 빙하가 녹는 속도가 지역마다 다른데요. 각 지역의 온난화 정도가 이제 다르지만 어찌 됐건 공통적인 것은 최근 들어서 점점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난화를 지금 줄여야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각 나라마다 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됐건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뭐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국가라면 좀 미국같이 잘 사는 국가들이 도움을 줘서라도
이 기후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파리 기후 협정 같은 거 맺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전 세계가 이 기후 온난화에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